여러분 그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대전 시내 전역의 그 100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여러분께 촘촘하게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지지난주부터 중구, 대전 중구 중심으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린 곳이 목양마을 아파트 목동에 있죠. 이곳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문화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오류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이 삼성 아파트 2000세대, 25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인데요. 이곳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 용두동에 있는 용두 미르마을 단지를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것이 이 단지 정보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 2005년 9월 28일에 그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총 세대수가 15개 동으로 1135세대입니다. 이쪽 자리는 과거에 그 충렬탑이 있었던 그 자리, 전체 그 자리예요. 용두 선화 경계에 있는 그쪽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최고층이 22층이 되고, 그리고 그 최저층이 15층 있습니다. 동별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높은 동이 22층이고 가장 낮은 동이 15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총 주차 대수는 지금 저 세대별로 보면은 1135세대잖아요. 그런데 총 주차 대수가 1086대니까 세대당 한 대가 채 못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건폐율은 15%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그 대지권 소유권 그 비율이 전부 높은 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당시에 그 경남기업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렇고, 그리고 난방이야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 당연히 도시가스이고 개별 난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좀 다음 화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이 그 남향으로 구축되어 있고 일부는 서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 남향 쪽의 아파트가 보통 109동, 110동이 될 텐데 이런 아파트를 말하자면 사시든지 전세를 들어가시든지 할 때 난방비에 큰 도움이 되겠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런 아파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중구 용도동 39번지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보면은 이게 되게 소형에서 중형대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112해배 이게 84 타입인데 그 정도의 아파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한 380여 세대 될 겁니다. 1135세대 중에서. 그래서 이 아파트 이 형태 84 타입 형태가 가장 거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입체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항공 화면인데요. 바로 이 지역이 대전 용두마루 미을 되겠습니다. 용두마루 마을이 되겠고, 요게 이제 109동이고요. 여기 110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 동서대로가 이 라인이거든요. 동서대로 바라보는 쪽이 서쪽이 되겠죠. 서향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남향,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로얄동이라 하면 이 109동, 110동이 되겠다. 그리고 최상층을 제외하고 또 10층 이상이 로얄층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바로 단지 인근에 서대전 초등학교가 있어요. 서대전 초등학교. 아주 오래된 학교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는 이렇게 돼 있고, 단지에서 대부분 5분, 6분 거리죠. 우리 그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굉장히 단지 내를 관통해서 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자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바로 여러분께 화면에 보시는 대로
호수돈 여자중학교 요거가 있어요. 이 학교도 오래된 학교이고 바로 건너편에 충남 여자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군도 매우 좋은 곳이고, 그리고 좌측편에 나오진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나오진 않습니다만 대전중고등학교가 학군이 될 것 같고요. 요게 또 어디 보냐면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통 편의로 봐서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제가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어서 그 평면 도면으로 생활 여건이나 학군, 이런 또 생활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여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기가 대전 용도 미르 마을이죠. 미르는 용이란 뜻이잖아요. 미르 용도 마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지 인근에 서대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우리 그 아이들이 등하교할 땐 큰 문제가 없겠다. 여기 물론 이 4차선이죠. 4차선을 건너가는 문제는 있는데 뭐 교통안전지도원, 어머니 녹색 교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등하교길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단지 뒤편에 호수든 여자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건너편에 상단 부분에 충남 여중고가 있고, 그리고 이 우측편에 보면은 이 그림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전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학군도 매우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이 숲세권 부분인데 가까이 공원은 있습니다. 양지 근린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대전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뷰를 보면은 아마 보문산 전체가 보이는 건 아니고 일부가 보이는 그런 뷰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여건은 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용도 마을에서 뭐 걸어서 7, 8분 내에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 내거리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없고 또 오륙역이 여기 이쪽에 보시면 오륙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서대전 내거리 굉장히 교통이 번화한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여기서 대전역까지도 뭐 이 지하철로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3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중구역이 있는데 중구역 지나서 바로 대전역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인근에 그 카톨릭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성모병원, 카톨릭 대학 그 병원인데요. 성모병원 대형 그 병원도 있고, 또 주변에 인근 로컬 의원급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병의원 관계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단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하다못 세이백화점이라고 있는데 이건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됐고 홈플러스가 있죠. 바로 옆에 대형 매장도 홈플러스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재래시장은 이 근방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편의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삶의 가치는 어떨까? 괜찮고 편리하죠. 삶의 가치가. 그 미래 가치는 어떨까? 미래 가치도 교통 여건 매우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매우 좋은 곳이다.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 이 단지는 실거주 가치는 매우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평형대도 이 소형 평형대에서 다양한 그 중형 평형대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신혼부부 영끌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영끌이라는 말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젊은 세대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용도 미르마을 아파트는 로얄동이 어디일까? 그리고 로얄층은 이거 공시 가격은 어떻게 될까를 좀 살펴볼게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얄동은 백부동 110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 백부동은 좀 적은 평수고요. 110동은 이게 84 타입이니까 한 30평형대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공시가격은 현재 2억 3,200에서
최고 2억 5,200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여러분께서도 무엇인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 보유세라든지 세금 산정을 하기 위한 주택 공시가격인데요. 이쪽은 그 10층에서 20층 사이가 로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약간의 공시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말하자면 10층 정도가 2억 3,200 정도가 될 테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2억 5,200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가능하면은 이쪽 지역에 이 단지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면 110동 또는 109동 정도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계속 여러분께서 보시는 자료는 84 타입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아파트 가격이 수직 상승하던 시절을 기억해 보실까요? 그때 왜 상승했냐면 2020년 이 당시에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은 2000년대, 2020년대 이렇게 보면은 실거래가가 대략 3억 9,400 정도가 형성됐어요. 3억 9,400 정도. 그러다가 그 팬데믹 거치면서 이 관련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서 뭐 최소한 5억 가까이 올라가는 미루마을 아파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라든지 금리 때문에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2023년 초부터 약간씩 상승하면서 현재는 어떻게 회복되어 왔냐면 이때 2020년 당시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되게 보면은 이게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거래가가 최소한 그 4억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와 있고 아직은 조금 정상 가격을 덜 회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 화면에서 2020년 당시의 가격을 대략 그 3억 9,400 정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23년 12월이 4억 3,200 그 13층이니까 로얄층이죠. 이 경우도 작년의 경우에 보면은 작년 초에는 4억 정도 거래가 됐다가 3억 7천 정도, 8천, 또 4억 2천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거나 내리거나 보합대를 유지하면서 작년에 12월 달 최종 거래된 게 13층인데 4억 3,2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가 2020년 당시에 3억 9,400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거래가 되는 건 4억 3,200이란 말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제가 정상 가격은 2020년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전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급격히 가격이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정상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정상 가격을 2020년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가격이 정상 가격이다. 그때도 보면은 앞에서 화면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그 분양받은 이후에 가격이 올라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산 가치는 시간이 가면서 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급격하게 수직 상승하는 것은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때는 정부 정책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가격이 정상 가격이다. 그럼 현재의 가격은 거의 정상에 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그 경제 원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가격이 반영된다고 보면
과거에 2020년에 실거래가가 3억 9,400이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4억원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다소 조금은 높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 결정할 때 여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죠. 그때 가격 정도가 회복되어야 정상 가격을 생각하고 집을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잠시 좀 기다릴 필요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가격으로 이제는 회복될 공산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은 현재 경기도 좋지 않고 금리도 불안정하고 특히 더 불안한 것은 PF 금융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건설 건축 경기가 위축될 사유가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뭐 6월 달쯤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물어왔고 그것이 괜찮은 판단이냐라고 물어와서 제가 답변도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 정도에서 다시 한번 관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미루마을 뿐이 아니고 제가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현상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는 정상 가격으로 회귀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정상 가격을 회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참고하셨다가 구매 결정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지혜로운 방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도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제 채널을 보실 때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널리 또 이 광고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 때 더욱더 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세를 보실 때는요, 이때가 2020년 당시잖아요. 이때 2억 3천 선에서 쭉 전세가가 형성되고, 이때도 전세가율이 매우 중요한데 60% 이쪽 저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겪었던 그 광란의 시대에 보면은 21년, 22년이잖아요. 이때도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올라갔었는데 이때가 바로 여러분께서 기억하기도 싫은 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 이때가 있었고요. 또 제가 역전세에 관해서는 제 콘텐츠에서 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근데 콘텐츠를 한번 뒤져보시면 전세가율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상한가가 2억 7천 그리고 뭐 하한가가 2억 4천인데 실제로 지난 12월 그리고 금년 1월에 전세가 거래 현황을 보면은 2억 3천 정도 이 84 타입 형태입니다.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60%는 적정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좀 더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시장이 부정상인 것 같아도 시장은 늘 움직이고 있고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우리 용두동에 있는 그 미르마을 아파트는 분석해 드렸고요. 추가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 메일로 주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용두동에 있는 미르마을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미흡한 점은 더욱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